데일리 브리핑. 네,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상대로 헤일리 전 주지사의 본거지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도 압승을 거뒀습니다. 뭐 경선에서 여러 가지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비단 니키 헤일리 전 주지사의 본거지이기도 합니다만 그렇죠. 매번 공화당 경선에서는 파란을 일으켰던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하. 관심을 끄는 그런 프라이머리였습니다. 네.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그렇고요. 존 맥케인 후보도 초반에는 좀 이제 아이오와나 뉴햄프시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가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그대로 이제 바람을 일으키는 돌풍을 일으켜서 그 다음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까지 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우스캐롤라이나가 남부의 텃밭이기도 하고요. 네. 또 공화당의 보수 표심을 가를 수 있는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네. 첫 번째 아이오와 중서부, 그 다음에는 동북부의 뉴햄프셔. 공화당의 본류의 표심을 전적으로 읽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데 이 사우스캐롤라이나는 그야말로 공화당의 아성이기도 하고 텃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대선 주지사 거의 이제 80%에 가까운 그런 지지율로 상당히 인기를 끌었다는 니키 헤일리 전 주지사가 이것을 발판을 삼으려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끄는 선거였습니다만은 예비 선거 전에 나온 그런 표 차이대로 결정적인 또 패배를 당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개표 결과 59.8%, 60%에 거의 근접한 그런 것에 득표를 올렸고요. 니키 헤일리는 39.5%로 20포인트 차이의 압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사람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6대 4면은 상당히 그래도 근접한 선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본거지였는데 또 공화당 본류의 그런 표심을 알아볼 수 있는 지역이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무런 그런 이변 없이 압승을 거뒀고 그 다음에 니키 헤일리 주지사는 자신의 본거지임에도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공화당 경선에서 역사를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버진 아일랜드를 제외한 미 대륙에서 실시된 4번에서 모두 4연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오와 코커스,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그 다음에 네바다의 프라이머리와 코커스가 이제 이틀 간격으로 열렸는데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바로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인데 이 초반 4연전에서 모두 연승을 거뒀는데 공화당 후보나 심지어는 민주당 후보에서 현직 대통령은 당연히 연승을 거둘 수가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만은 도전자로 나선 공화민주 양당의 후보가 초반 4연승을 거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기록을 남긴 것이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번째 도전했었던 2016년에서는 4곳 중에서 3곳밖에는 못 이겼고요. 또 바람을 일으켰던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2008년에 처음 도전했을 때 4곳 중에서 3곳밖에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신기록이었는데 이번에 그걸 깬 것이죠. 네.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아이오와 코커스는 중서부입니다. 한복판이고요. 또 동북부에는 뉴햄프셔, 그다음에 서부의 네바다, 그다음에 남부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어찌 보면은 이 네 지역에서 전 지역을 지금 석권한 셈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신기록으로 지금 간주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상징적인 것입니다만 그만큼 대세로는 누구도 어떤 것도 지금 멈추게 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만큼 대세론이 거의 굳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거듭 확인을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의원 확보에서도 이제 공화당 대의원 전체 2,429명 가운데 과반인 1,215명을 확보하면은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142명만 이제 결정을 한 것인데요. 이 142명 중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0명을 확보했습니다. 니키 헬리는 20명을 확보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독주가 아닐 수가 없고요. 이 독주 체제,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도 47명 전원을 모두 차지하는 이게 이제 이제 본선에서는 전부 위너 텍스 올이라고 그러죠. 승자가 다 독식하는. 네. 그런데 이제 당 경선에서는 주마다 좀 다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승자가 독식하는 그런 체제였기 때문에 47명을 모두 독차지한 것이고요. 3명은 뭐 50명인데 이제 관료들이 차지하는 그런 선출직이 아닌 경우가 아직은 뭐 그대로 있지만은 그 사람들도 뭐 당연히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한 표를 던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매번 경선할 때마다 신기록 새 역사를 쓰고 있지만은 바람을 일으킨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이게 너무 독주 체제로 가니까 그렇죠. 트럼프 네. 트럼프식의 이런 경선 너무 재미도 없고 뭐 그냥 하나마나 한 그런 맞습니다. 경선이 되고 맞습니다. 있어서 이게 꼭 본선 바람을 일으킬 도전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또 메리트가 될 수도 없는 그런 경선을 치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3월 안에 공화당 경선을 모두 끝내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전략을 갖고 있을까요? 네, 뭐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밝혔거든요. 네. 트럼프 측에서는 3월 19일, 3월 19일이면은 뭐 사실상 끝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좀 빨라지면 또 3월 12일 네. 그렇게 이제 경선을 끝낼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승부처는 역시 3월 5일 아니겠습니까? 3월 5일에는 15개 주와 그러니까 한 개 지역 영토를 포함해서 16개 지역 동시 경선을 치르는 날이기 때문에 뭐 캘리포니아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텍사스 또 이제 그런 인구가 많은 지역이 대의원이 가장 많지 않겠습니까? 캘리포니아에 169명, 텍사스에 161명, 노스캐롤라이나 74명, 이거 버지니아에 48명 등 874명이 3월 5일 한 날 결정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때도 지금 같은 추세대로 적어도 6대4 또는 뭐 65%에서 35% 차이로 압도적으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길 것으로 지금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승부는 완전히 끝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조지아에 있는 뭐 3월 12일, 그 다음에 또 뭐 3월 19일이면은 3월 말까지면은 대의원 전체 대의원의 70%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그냥 호는 아니죠. 당연히 3월 중에 끝내겠다라는 것이 그렇게 현재 같은 독주 체제에서는 분명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공화당 경선은 사실상 3월을 끝으로 막을 내릴 것 같다. 한 가지 변수가 날짜의 변수는 니키 헤일리 후보가 중도 사퇴하면은 더 빨리 끝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뭐 분명 3월 5일까지는 뭐 지속하겠다 그러는데 그동안 또 상당한 막대한 자금과 이 그라운드 작전, 그레스루트 작전까지 도와줬던 코크 형제가 세운 그런 AFP라는 그런 네. 액션 커미티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자금 지원은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글쎄 때문에 네. 이제 뭐 사실 니키 헤일리 전 주지사도 본거지에서 패배함으로써 사실상 이제 뭐 거의 경선의 활력은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부터 일찌감치 좀 본선 캠페인에 돌입을 좀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경선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 시한폭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걸 피해 나가야 할 텐데 어떨까요? 지금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냥 웃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경선을 이렇게 독주 체제로 해서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도 또 앞으로 이렇게 시한폭탄이 계속
터질지도 모르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당장 지금 3월에 엄청난 두 가지 시한폭탄을 해결해야 합니다. 터지지 않게 관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4억 달러 이상, 이자까지 하면 5억 달러가 되거든요. 5억 네. 달러의 벌금을 지금 내라고 부과를 받았기 때문에 트럼프 회사 자산을 부풀린 민사상 사기 혐의로 지금 엄청난 벌금과 또 이제 그 사업 정지 처분까지 받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어필을 이제 하게 되더라도 5억 달러의 벌금을 낼 것으로 보증하는 본드 회사, 그렇죠. 본드 회사를 지금 구해야 합니다. 아하. 본드 회사를 구해야 하는데 5억 달러를 내려면은 그것을 낼 것이라는 본드 회사가 뭐 미쳤다고 그냥 해주겠습니까? 당연히 전부 트럼프 재산을 다 압류를 그런 그 담보를 잡겠죠. 압류 이제 그거 이제 담보로 잡든지 그렇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회사를 구하기도 지금 그 쉽지는 않은 모양인데 이 30일까지입니다. 3월 25일까지 본드 회사의 보증을 받아내야만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4억 6,200억 달러 3억 6,200만 달러를 캐시로 갖다 다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어필도 안 되니까요. 그렇죠. 이런 거 상당히 이른바 돈맥경화 현금을 이제 유동성 자금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이것부터 해결해야 돼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이 그 민사 소송에 와갖고는 한 4억 달러 선 있다. 현금 유동성이 있는 게요. 네. 그런데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골프장 15개, 또 호텔 이런 것을 운영만 하는데도 지금 상당한 그 현금 유동성 자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이 25억 달러의 자산을 운영하는데도 5천만 달러는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 5억 달러의 벌금이 다가 아닙니다. 그 바로 전에 진 캐롤이라는 여성에 대해서 지금 8,330만 달러를 물어줘야 한다는 또 배상 판결도 받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뭐 엄청난 액수가 지금 있기 때문에 보험금 회사 보증을 세우는 데는 본드 회사만 구하기도 어렵고 구하더라도 엄청난 돈을 이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부동산을 갖다 담보 잡아갖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당장 3월 중에 이것을 해결해야 돼서 지금 상당히 걱정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어서 선거전을 어떻게 치를 것인지 본선 그나마 이제 공화당 대통령 후보 자리는 일찌감치 굳혔다라는데 위안은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앞으로가 더 힘들 그런 그 여러 가지 그렇겠네요. 뭐 돈 날리고 뭐 지지표 날리고 또 3월 25일까지 본드 회사를 해야 되는데 그날부터 또 형사 재판이 시작되거든요. 그렇죠. 네 건 중에서 이게 유죄 판결 나면은 한 공화당원들의 전체 유권자들에는 한 30%, 또 공화당 자신의 지지표도 한 20%는 날아갈 것으로 지금 실구조사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걸림돌 또 시한폭탄들이 곳곳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피해갈지 아니면은 해결하고 나갈지 상당한 도전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